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20대 후반 여성 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 뵙게 되어 너무 좋아요. 엘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원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사건들이 발생하여 도심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노르웨이의 시골 동네로 혼자 이사 오게 되었죠. 저는 홀로 살면서 진돗개 반려견 토토를 키웠습니다. 토토 덕분에 제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이곳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키우셨던 강아지가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군요. 엘리님이 시골 마을로 이사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진돗개를 길렀으며 엘리님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은 어떠한 일들이었을까요? 루비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솔직히 왈칵에 처음 제보했을 때 제가 시골 마을로 이사오게 된 이유는 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슬로에서 겪었던 아픈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맞벌이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떠한 가족도 부럽지 않을 만큼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목한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는 높은 암벽을 등반하시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계셨어요. 주말이 되면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안전도구를 차고 등반을 즐기셨죠. 하지만 그날따라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폭풍우가 몰아쳤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지만 그 자연재해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2명이나 잃어버린 저는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오열했습니다. 친척들의 다독임과 위로는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뒤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도심의 생활도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도심의 생활을 버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노르웨이의 시골 마을인 라달셀이라는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아주 큰 주택집에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정신없는 도심에서 벗어나 홀로 좀 있고 싶었거든요. 라달세리에서 계곡과 작은 호수를 수도 없이 구경하고 주변에 있는 연어박물관도 혼자 방문하기도 했어요. 마을 가장자리로는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아침마다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제 코끝을 스치며 전원마을 아득함을 1년 정도 느끼면서 지내니 저의 극심한 우울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답니다. 마음이 참 아프네요. 엘리님, 그래도 나름대로 힘듦을 이겨내려 노력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노르웨이 시골집에서 살려고 하니 조금 무섭기도 하고 차츰 외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우울 증상이 좀 완화되는 동시에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 마침 한국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엘리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를 키워봐. 내가 멀리 있더라도 입양 절차 알아봐서 하나 보내주게. 나도 한국에서 마당에 진돗개 키우는데 외부 사람들을 잘 경계해주고 주인한테는 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 라고요. 오슬로에 사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요즘 혼자 주택에 살면 진돗개만한 반려견이 없다라고 말하더군요.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심이 높길래 친구들까지 이렇게 말하는지 싶어 저는 고모의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승낙을 하고 입양 절차를 밟는 도중 좀 더 알아보았는데 주인에 대한 애정과 영리함과 용맹함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다루는 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진돗개가 그런 정보로 소개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강아지였어요. 마침내 진돗개를 저는 입양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얘기나 인터넷에서 보았던 진돗개의 정보가 정말 그대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똑똑하고 충성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생긴 견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과 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도 큰 나머지 밤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대문 밖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엄청 시끄럽게 지저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단지의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끄럽게 지저대니 그것이 참 민폐였답니다. 제가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도 짖을 때마다 깊은 잠에서도 깨곤 했답니다. 그때쯤은 진돗개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벌써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지금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잖아요. 제 반려견의 이름은 토토라고 지었는데 토토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저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하고 잠에 들곤 했어요. 그렇게 토토와 같이 산지 6개월 차쯤 되었을 때일까요? 자꾸만 낮 시간대에 검은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성인 남자가 우리 대문 밖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신고도 해볼까 했지만 괜히 그러다가 죄 없는 사람하고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서양 국가에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대문이나 담벼락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넘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안 며칠 동안 우리 집을 배회했던 그 검은 옷의 남자가 새벽 이 시경에 몰래 우리 집을 들어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평소와 같이 이어폰을 끼고 자고 있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꿈에서 부모님 두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도망가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꿈속에서 영문도 모른 표정을 지으며 있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을 뚫고 토토가 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잠에서 깨게 됐죠. 거실로 나가보니 토토가 그 검은 남자와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도어가드를 설치해 놓길 잘했었죠. 저는 다급하게 SOS 비상 버튼을 눌러서 보안업체를 호출했어요. 하지만 보안업체가 올 시간 동안 토토와 저는 그 남자와 대치해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의 용맹스러운 진돗개 토토가 날렵하게 그를 덮치며 몸으로 쳤습니다. 진돗개 중에서도 체격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견종들이 있었는데 고모를 통해 그래도 가장 큰 대형 진돗개를 입양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토토는 엄청난 괴력과 이빨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몸으로 들이받으며 남자의 종아리를 일시에 사정없이 물어 뜯었습니다. 그 남자의 바지 구멍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파하면서 발로 우리 토토를 차버렸죠. 토토는 깨갱이라는 외마디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어떻게든 저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토토는 계속해서 검은 옷의 남자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고 그 남자도 여기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니 토토를 발로 계속 차면서 대치하려고 했어요. 그 남자의 팔과 다리에도 피가 났지만 토토의 몸에도 상처를 입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발발 동동 구르고 있던 찰나 그때서야 보안업체가 빠르게 우리 집 안을 들어온 것이죠. 그 남자는 마침내 같이 온 경찰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잡혀갔고 저를 지켜주다가 많이 다친 토토는 저와 함께 병원을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토토는 며칠간의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준 우리 진돗개 토토.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매일 밤 지저대서 자주 혼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는 정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토토야 평생 나랑 함께 살자. 엘리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 진돗개 토토의 용맹스러움이 참으로 놀랍네요. 엘리와 토토님이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아껴주며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